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글을 읽는데, 와, 이거 정말 한편의 독백급 같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랄까, 자신의 삶을 사주 명리학의 개념을 빌려서 풀어냈는데, 이게 되게 개인적이면서도 또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송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이미지가 정말 강렬하죠. 네, 바로 그 바위 위에 서 있는 거대한 나무. 네, 그 쓴이가 스스로를 갑신일주라고 밝히면서 시작하잖아요. 이 이미지가 바로 그 갑신일주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일주라는 말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우리가 흔히 아는 별자리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으로 운명을 보거든요. 네네. 그중에서 태어난 날의 기둥을 바로 일주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일주가 그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자아,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죠. 일종의 나의 정체성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나의 정체성 코드라? 와,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갑신이라는 이 조합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아, 정말요? 네, 갑은 하늘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거대한 나무의 기운을 뜻하고요. 나무? 그리고 신은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바위나 쇠의 기운을 의미해요. 아, 나무랑 바위. 그렇죠. 즉, 갑신일주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흙이 아니라 차가운 바위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나무의 형상인 거죠. 태생적으로 아주 팽팽한 긴장과 갈등을 안고 있는 조합이에요. 사주에서는 이걸 극한다고 표현하는데 시작부터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주 명리학적으로도 이미 고난이라는 키워드가 딱 설정되어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바위 위에 나무라는 강력한 메타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나무의 여정에서 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장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글의 시작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사는데 발밑은 온통 바위뿐이죠. 살기 위해 바위를 피하거나 혹은 뚫고 서 있어야만 했다. 이 구절에서 그 절박함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자신이 겪어온 인생의 풍파였다고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네. 고난이 한 방향에서만 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땅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바위랑 싸워야 했고 땅 위에서는 보이는 가지들이 막 거센 비바람에 꺾여 나갔죠. 아, 안과 밖, 양쪽에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힘겨웠겠네요. 그러니까 살고 싶었으니까 살아야 했으니까 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그야말로 처절한 생존 본능의 발현이에요. 그러면요, 이런 극하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듣다 보니 조금 절망적으로 들리기도 해서요. 바로 그 지점이 사주를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걸 고난이 여정된 운명이라고 해석하면 절망적이죠. 네. 하지만 갈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운명이라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갑신일주의 진짜 과제는 바위를 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요? 그 바위와의 갈등을 어떻게 나만의 에너지로 바꿔내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아, 관점의 차이군요. 정말. 실제로 이 나무도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 힘든 와중에도 계속 햇빛을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언젠가 울창한 나무가 돼서 사람들에게 그들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꿈을 꿨다고요. 바로 그 꿈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글에서도 나오듯이 삶을 포기하고 싶던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강하게 붙잡았던 게 바로 행복하고 싶은 욕망이었던 거죠. 저는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저 그런 모습이 아닌 내가 싫었을 뿐이라는 부분요. 이걸 보면 단순히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나, 더 위대한 내가 되고 싶다는 일종의 야망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생존 본능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데 그 둘은 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갑신일주 같은 구조에게는 생존이 곧 야망이에요. 생존이 곧 야망이다. 네.
나무의 본술은 위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위 위에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건 사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성장을 멈춘 나무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 더 나은 모습, 더 위대한 모습을 꿈꾸는 그 야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와,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결국 그 야망,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이 나무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환경을 탓하거나 좌절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자기 가능성을 믿고 더 나은 모습이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훗날 나무가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바위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오죠. 나무가 바위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바위까지 품어버린다는, 와,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엔 좀 비현실적으로 들렸어요.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성장을 방해하던 원수 같은 존재를 어떻게 품는다는 건지 잘 상상이 안 갔거든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이건 그냥 참고 견디자는 식의 체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다른 건가요? 네, 오히려 일본의 킨츠기라는 전통 예술 기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킨츠기요. 아, 그 깨진 도자기를 오칠이랑 금가루로 이어붙이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킨츠기의 핵심이 뭐겠어요? 깨진 틈, 즉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금으로 쫙 강조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거잖아요. 아, 이 나무가 바위를 품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위 때문에 생긴 상처와 고통을 없었던 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 내 역사와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거죠. 자기 삶의 킨치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상처를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만든다. 와, 바위를 품는다는 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바위랑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 뿌리가 좋은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좋은 방법이요? 네, 햇빛을 더 잘 받으려고 몸을 쭉 펴서 기지개를 켜고요. 땅속 깊은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오히려 바위를 휘감아서 더 깊이 파고들죠. 관점의 전환이 행동의 전환으로 이뤄진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주에서도 그런 원리가 있나요? 나를 극하는 존재를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물론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도 이런 극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한다고 봐요. 아, 정말요? 신이라는 쇠는 갑이라는 나무를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도끼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무를 섬세하게 다듬어서 아주 멋진 조각품으로 만드는 조각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와, 이 나무는 관점을 바꿈으로써 자신을 위협하던 도끼를 자신을 더 멋지게 만드는 조각칼로 바꿔버린 겁니다. 도끼가 조각칼이 되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그 결과는 그래서도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요. 예전에 비바람에 부러졌던 가지에서는 더 튼튼한 새 가지가 자라나고 잎사귀들은 전보다 훨씬 더 울창하고 초롱초롱하게 반짝이게 되죠.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상후 성장, 포스트 트로매틱 그로우스라는 개념하고 정확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외상후 성장이요? 네,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단순히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성숙을 이루는 상태를 말해요. 아, 더 나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 나무는 바위라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과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찾아낸 거예요. 만약에 바위가 없었다면 그냥 평범한 흙 위에서 평범한 나무로 자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바위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걸 품어냈기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시련이 그 나무의 고유한 역사이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체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은 마침내 눈에 보이는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독한 어느 해 겨울을 지나고 마침내 가지 끝에 분홍색, 하얀색 작은 봉우리가 얼굴을 내밀어요. 이 봉우리를 처음 보는 봉우리라고 묘사한 부분이 저는 정말 찡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표현에는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자기불신, 서름 같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는 없고 남들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나만의 꽃이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나는 바위에 있으니까
나는 조건이 안 좋으니까 평생 꽃 같은 건 못 피울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침내 자신의 가지 끝에서, 그것도 자신이 가장 힘겹게 버텨온 바로 그곳에서 봉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 봉우리가 폭 하고 터진다는 표현도 정말 좋아요. 그냥 스르르 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응축됐던 모든 에너지가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그 폭하는 소리 안에는 바위와 싸우던 뿌리의 몸부림, 비바람에 꺾이던 가지의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햇빛을 향해 나아가던 그 모든 시간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응축된 시간과 에너지가 마침내 꽃이라는 형태로 발현된 거예요. 이 꽃은 단순히 성공의 상징,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라기보다는 자기 완성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기 완성이요? 네, 바위라는 혹독한 조건과 싸우고 또 그걸 품어내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쳤기에 피울 수 있었던 꽃이잖아요. 즉, 이 꽃은 그 나무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그 나무만의 고유한 정체성의 발현인 거죠. 와, 흙 위에서 자란 다른 나무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더 진하고 특별한 향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이 나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인상 깊어요. 그래서는 햇님도 달님도 지나가는 바람도 그 꽃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이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며 축하해준다고 말하거든요. 네, 마치 온 세상이 이 나무의 성장을 지켜보고 응원해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 성취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세상의 인정을 받는 보편적인 아름다움, 어떤 가치에 이르렀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난 꽃이기에 그 아름다움과 향기가 더욱 특별하고 또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된 겁니다. 결국 나무는 어릴 적 꿈꿨던 자신의 모습을 이뤄내네요. 오래도록 꽃을 피우며 새들의 집터가 되고 사람들의 쉼터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글의 마지막은 아주 힘찬 선언으로 끝납니다. 나는 갑신일주다. 바위 위에서 힘겹게 홀로 버티며 간신히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바위까지 품어버린, 그래서 더 깊게 더 멀리 뿌리를 뻗어버린 나무다. 더 진하고 더 향기롭게 꽃을 피우는 나무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완벽한 재정의이자 선언이죠. 와, 바위 위의 나무라는 주어진 운명, 즉 갑신일주라는 조건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180도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그게 힘겹게 홀로 버티게 만드는 부정적인 족쇄였다면 이제는 바위까지 품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고 더 멀리 뿌리를 내리고 더 진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울 수 있게 만드는 특별한 근원이 된 겁니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역설적으로 자신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강점이 된 그 순간이죠.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바위라는 역경을 품고 더 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한 한 그루의 나무를 만났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서 시작해서 관점의 전환을 통해 고난을 자기 일부러 받아들이고 마침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는 정말 감동적인 여정이었네요.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바위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건 피하고 싶은 환경일 수도, 극복하고 싶은 약점일 수도, 혹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야기처럼 피하고 싶고 없애고 싶은 그것을 오히려 나의 일부로 품어 안을 때 당신의 뿌리는 얼마나 더 깊어지고 당신의 꽃은 또 얼마나 더 진한 향기를 품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 이 나무는 결국 다른 이들을 위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각자가 겪는 그 고유한 시련과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 자체가 훗날 다른 누군가에게 그늘을 내어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바위가 어쩌면 당신만이 피어낼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꽃의 씨앗을 품고 있는 토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꽃이 훗날 비슷한 바위 위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와 쉼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